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저는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양정인 관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학대 유형은 노인 신체를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 또 노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서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성적 학대, 또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도 있고요. 또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는 방임 학대, 또 노인을 버리거나 시설에 방치하는 유기 학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또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른바 자기방임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1년 전인가요? 전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집 밖으로 겨울에 내쫓아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딸이 전속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노인 요양시설에서 남성 입소자의 성기에 비닐을 씌워놓아 공분을 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례 판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노인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는 사례 대부분이 가족이나 이웃의 신고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관할 지역의 경찰서를 통해서도 연계되고 있고요. 이런 경찰서를 통해서 연계되는 사례가 전체 사례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최근 들어서는 부부간의 오래된 가정폭력에서 발생된 노인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아들에 의한 학대가 1순위였는데,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부부간의 배우자에 의한 노인 학대가 학대 행위자의 1순위로 자리 잡아서 부부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개입이나 상담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이제 가정이나 시설 내의 일부 현상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인식 개선이 지역사회에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어르신들께서도 무작정 감추거나 은폐하기보다는 제도권 내에 노인보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종사자분들의 그런 관심과 또 신고도 필요하겠습니다. 어제는 6월 15일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다채로운 기념식 행사와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자식이 찾지 않는 것도 노인 학대다. 농촌 어르신들은 자신이 학대받는 것도 모른 채 살아오셨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이분의 목소리를 들을 분은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회 박만봉 사무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애쓰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도 제일 많고, 그런 이유는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아까 모든 사회에 참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네. 지금 참여 부분이 아주 저조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찾고 경로당에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사실 가실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 가정에서조차도 잘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또 사회에서조차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전영배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노인 인권 실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인권 실태는 아주 빈약하다고 봐야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지금 젊은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는 전혀 그 대화가 지금 안 될 정도로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국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대 그 6.25라든가 일제 강점기를 다 거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을 이룬 주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부심만 갖고 더 어르신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베풀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어르신들은 자기 뭐라 할까,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활동하는데 이렇게 단합이 좀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꼰대라는 질책을 받고 또 고집이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이런 민원이랄까, 네. 이 전주시 지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고 행정에 또 목소리도 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노인 학대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노인 학대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 지회에서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지사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강사들 10명 파견을 받아 가지고 주에 한두 번씩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직접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 직접 참여가 있어야만 우울증도 막을 수 있고, 또 학대나 인권에 있어서 침해가 있었을 때 반드시 신고도 하시고 또 보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노인분들을 향해서 또 아니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은 세대에 특별히 부탁을 드릴 건 없고요. 저는 이제 공직 퇴직을 해서 보람을 가지고 노인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인들은 사고를 없이게요. 이제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자살 예방 이런 것을 저희 대한노인 전주시 지회가 최일선에 서서 더욱 노력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찾아가는 경로당을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회 박만봉 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 목풍면에 있는 이경 단장입니다. 활동들은 주로는 캠페인 위주고 또 외로운 노인들이라든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노인들 외로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좀 더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들도 다 한 65세가 넘는 분들이거든요. 예, 65세에서 81살까지 있습니다. 지금 20명. 그리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이 20명이고, 그렇죠. 다 노인인데, 결국은, 외로움도 큰 노인의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결국은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든지, 어떤 대화의 결핍, 대화가 하고 싶은데 말 상대가 없을 때, 그랬을 때 많은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했는데 그게 참 수상적이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도 가보고
방안이 있는 게 했지만은 별 도움을 못 받았는데요.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려고 결석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노인들은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노인들은 진짜 정말로 외로운 노인들은 자식도 없고 이런 외로운 노인들은 병원에 정말 아팠을 때 병원에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정말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곳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약방도 없잖아요. 약국도 없고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보건소가 또 있어갖고 위급한 사항은 그래도 혜택은 받고는 있지만은 노인들이 외로움이라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좀 더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텔레비에도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대한노인의 전주시지회 전영배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현 주소는 어떤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춘추가 38년생이시면 네. 지금 86세 맞으십니까? 미안스럽게 되는데 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 인생 계급장은 8학년 6반 계급장을 살았습니다. 아유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 전북 노인의 전주시 지회를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이제 회장님처럼 건강하셔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 인권의 현 실태를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셔서 해주시니까 소외를 받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언뜻 드렸지만 약값으로 나가야지 관리해야지 하다 보면은 이 기초연금 30만 원하고 우리가 활동해서 받는 소당 20만 원 플러스 57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지역 간의 차이로 해서 어느 시도가 틀리고 전라도 틀리고 경상도 틀리고 경기도 충청도 틀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문제는 누가 나오다 안 나오면 혹한 아파도 누워 있는가,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이 뭔 일이 간밤이 있는가 고 찾아도 가보고 전화도 확인해 주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전영배 회장님 사무실에서 보이는 노인 강령과 경로 헌장이 있습니다. 노인 강령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 사실 물리적인 나이의 어른, 우리가 이제 그런 어른을 어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월에 살아오신 흔적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신 그런 노고의 감사의 마음으로서 이제 어른을 이해하는데, 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노인분들이 참 노인 자살률도 높죠. 노인의 빈곤율도 높죠.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 내지는 이제 좀 아프시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현실. 아울러서 사회도 지금 어느 정도 어른을 어른답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속에서 좀 찹찹함과 어떤 개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 회장님 주변 동료분들 만나서 말씀 나누실 때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좀 해주세요.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요? 이제 경로당에 가급적이면 어제도 전주시 행정동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행정동에 고문도 돼서 어제 한 100여 명이 초청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순대를 대접하고 사비로 이 자리에.
공직자뿐만 사회에서 어른이나 대중만부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 이런 데 나와서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 예. 자존심 갖고 퇴직 공무원이나 사회 기업이 있던 그만두니 여러 가지 소외감을 받는 것도 사회적에 세금 내고 월급 받고 다 있는데 국가 나오니까 별로 혜택이 없다네요. 이게 불평도 있어요. 예.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 복지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혜택도 받고 있지만 좀 더 국가가 정치면에서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대소감이다로 말씀을 드렸고 경로당 같은 데도 좀 나오셔서 예. 등록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인생에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같이 세월도 보내서 건강관리를 하면 좋은데 자존심은 챙기고 다 갖고 사회 나와보니까 월급 받던 세금도 다 냈는데 월급쟁이는 사회에 나오니까 별 혜택도 없구나. 네. 노인들은 그것도 기초요금 수당 30만 원다가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만 원도 이렇게 받고 활동하는데 자존심을 꼭 다 접고 사회 차별을 같이 노인의 경로당에 일자리에서도 같이 하면 다 건강한 분이에요. 예. 집에 있으면 치매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률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벗이 있으면 행복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진 것은 재산 문제는 두째 문제고 벗이 있어야 예, 그렇죠. 먼 길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혼자 가면 고독하고 그런데 이러한 그 고령화 사회의 역사를 같이 아울르면서 함께하는 사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에 있는 같이 나와서 대화도 하시고 좀 즐기면서 예. 건강 챙기고 행복한 시대를 같이 좀 했으면은 제가 바라는 네. 회장으로서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다 건강해요. 예. 건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 자존심 갖고 우울증 있는 분은 수명이 단축되고 대부분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의 나눔 사업팀장 김수련입니다. 전주사람, 이름이 전주시 복지재단 중에 전주사람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복지재단은 전주시가 출연한 복지 전문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복지의 욕구,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부응을 하려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나눔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나눔 문화 확산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저희가 비영리 복지재단입니다. 네, 재단에서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관내 민간기관들 그리고 뭐 노인복지 전문기관이나 그런 민간기관들과도 협력을 해서 법과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전주 시민들의 위급 상황들을 저희가 현장에 뭐 동주민센터나 그런 민간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가 오늘 찾아온 취지는 이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주 사람 가운데 노인분들도 전주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일들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어르신 분야 파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중점 사업은 없지만 네. 그래도 같이 뭐 노인 학대 예방이나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전주형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수급자분들도 많으시고 뭐 차상위나 예. 그다음에 그 중위소득
120%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소득 뭐 재산 것들을 다 환산해서 하는 건데 보통 일반 가정인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료 매달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혹시 그 조건에 조금 부합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시면은 생계비나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비, 그러니까 공과금 체납이나 임대료 체납들, 그다음에 주거 개선비, 또 어르신분들 사시는 데가 보통 이렇게 노후화된 주택이어서 이렇게 주거적으로 또 난방이나 뭐 냉방이나 그런 환경적인 그런 개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사나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들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간병비 지원 사업도 진행되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오히려 또 이런 기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 방송을 듣고 내가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지원이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병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좀 지원 사업이 진행될까요? 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저희가 2019년부터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운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질병도 많으시고 또 겨울철이나 이럴 때 낙상 위험 같은 그런 부상도 많으시기 때문에 1년 중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시는 그런 기간들도 많고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특히 혼자 지내시거나 또 같이 지내는데 또 노인 부부다 하면은 간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료로 지급되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료적인 공백, 돌봄의 공백을 좀 채워드리고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예. 저희가 4년 정도 해서 그동안 약 270건의 간병비 지원을 해왔고, 이 수치가 굉장히 매년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 간병비 실제로 부담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지원 대상인가? 어디로 문의를 해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문의는 저희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간병비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한 13만 원 이상의 금액이기는 해요. 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간병비가 한 달에 막 400, 500 이렇게 그렇죠. 부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 몸이 아파서 입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병원비보다는 간병비 걱정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계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이 올해부터 좀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대상자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비율이 34%예요. 그래서 10명당 정말 3-4가구 정도는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뭐 가족의 그런 돌봄이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의료적으로 누군가가 한 명이 계속 붙어서 병원에서 간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매달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시대에 이제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또 취약계층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좀 많이 계신 가운데 이 간병비 지원 관련된 내용도 들어봤고요. 지금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 사람과 또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내용도 우리 노인분들에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주시 복지재단의 금융복지상담소 소장 최규호입니다. 네, 저희 재단과 그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22년 7월 19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그 업무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신고 홍보나 어떤 상담 보호, 교육 홍보 같은 상호 협력 관계를 갖다 추구해서 그 노인학대를 미리
발견하는 그 체계를 좀 구축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학대 노인 발생 시에 어떤 보호하거나 좀 지원하는 협력적 방안을 그 구축하는 차원에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금융 취약계층 어르신들 또 경제적 학대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 경제적 학대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채무 조정이라든지 어떤 법률 구제 등을 좀 지원해주는 금융복지 서비스도 업무 협약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고 그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이게 중간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재단이 시민분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모금이나 후원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직접 신청을 하신다거나 하신 것보다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 민간 복지기관에서도 발굴되는 건들을 저희가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은 아니지만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그런 기관들에서 충분히 사업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다 안내해 드렸고 네, 거기서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병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일반 가정에서도 장기 입원에 대한 간병비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저소득 취약계층 경우에는 일반 간병비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 정도니까 몸이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하루에 7만 원씩 최대 7일까지 하면은 총 49만 원 그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간병 서비스를 하신 후에 본인이 지급하셨어도 퇴원 후에 60일 이내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은 본인 지급했던 간병비를 지원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아직 퇴원 전이고 이 간병비를 먼저 선납할 그런 여력이 없으시다 하신 경우에는 저희 복지재단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요양보호사 또는 그 요양보호사 파견했던 업체에 직접 입금도 해드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서비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